2025년도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네요. 올 한 해 주식 투자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? 그런데 아무리 수익률이 좋아도 세금 때문에 속상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. 정말 힘들게 쌓아 올린 여러분의 소중한 수익, 이 세금 폭탄으로부터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? 오늘 그 필승 전략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사실 성공적인 투자의 마지막 퍼즐 조각은 바로 절세라고 할 수 있어요. 여러분의 소중한 수익을 지키기 위한 연말 절세 전략,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오늘 제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. 여러분이 더는 세금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 절세를 투자 전략의 아주 중요한 일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투자자가 되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. 자, 본격적인 전략을 알아보기 전에 2025년부터 뭐가 바뀌었는지부터 빠르게 짚고 넘어가야겠죠.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 핵심 변경점이 있습니다. 그건 바로 증권거래세율인데요. 기존 0.15%에서 0.20%로 다시 조금 올랐습니다.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이 살짝 늘어났구나,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럼 이제 진짜 실전 절세 전략으로 들어가 볼까요? 먼저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을 위한 필수 전략입니다. 정말 이것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세금이 확 줄어들 수 있어요.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, 말이 좀 어렵죠. 근데 기본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. 1년 동안 여러분이 거래한 모든 해외 주식의 수익이랑 손실을 전부 다 더하고 빼보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남은 순이익이 250만 원을 넘는다? 그럼 그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만 22%의 세금을 내는 방식입니다. 바로 여기서 가장 강력한 절세 기술, 손익통산이 등장합니다. 쉽게 말해서 수익 난 거랑 손실 난 걸 서로 퉁쳐서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자체를 줄이는 거예요. 예를 들어 볼게요. A 주식으로 1,000만 원이나 벌었는데 B 주식은 아쉽게도 700만 원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해봐요. 그럼 연말에 이 B 주식을 딱 파는 겁니다. 손실을 확정 짓는 거죠. 마치 마트에서 할인 쿠폰 쓰는 것처럼요. A 주식 수익 1,000만 원에서 B 주식 손실 700만 원을 빼서 세금을 내야 하는 수익을 단 300만 원으로 줄여버리는 마법 같은 기술입니다. 이 효과 얼마나 대단하냐면요. 만약 손실 본 주식을 그냥 뒀다면 165만 원의 세금을 내야 했을 텐데 이 손익통산 전략을 한번 실행하고 나니까 세금 고작 11만 원으로 줄어들었죠. 무려 154만 원이 아끼게 되는 겁니다. 엄청나죠?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. 바로 날짜입니다. 2025년 손익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아무리 늦어도 12월 29일까지는 매도를 끝내야 합니다. 왜냐하면 미국 주식은 결제되는데 이틀이 걸리는 T+2 규정 때문이에요. 단 하루 차이로 1년치 세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이 날짜는 달력에 꼭 빨간 동그라미 쳐두세요. 그리고 매년 우리에게 주어지는 250만 원 비과세 혜택도 야무지게 100% 활용해야죠. 수익이 난 주식을 매년 딱 250만 원어치씩만 팔아서 비과세 혜택을 챙기는 방법도 있고요. 만약 500만 원의 수익을 실현해야 한다면 이걸 12월 말에 한 번, 그리고 내년 1월 초에 또 한 번 이렇게 나눠 파는 거예요. 그럼 두 해에 걸쳐서 기본 공제를 각각 적용받으니까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도 있습니다. 혹시 한 종목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이 났다면 증여라는 아주 강력한 카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.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건데요. 이렇게 하면 증여한 그 시점의 주가가 새로운 취득 가격이 됩니다. 예를 들어 1억에 산 주식이 6억 원이 됐을 때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배우자의 취득가는 1억이 아니라 6억으로 리셋되는 거예요. 물론 증여세 면제 한도 안에서 활용해야겠죠. 배우자는 6억, 성인 자녀는 5천만 원까지 가능하니까요. 이렇게 하면 나중에 그 주식을 팔아도 양도소득세가 거의 나오지 않게 됩니다. 하지만 이 전략에는 아주 중요한 핵심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. 증여를 받은 사람은 그 주식을 반드시 1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팔아야 해요. 그래야 이 절세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. 1년 안에 팔아버리면 다 무효가 되니까 이 점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. 자, 이번에는 국내 주식 투자자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. 바로 2천만 원의 벽을 넘는 지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우리가 은행에서 받는 이자나 주식에서 받는 배당금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요. 이 금융소득이 1년에 2천만 원을 넘어가면 다른 월급 같은 소득과 합쳐져서 훨씬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. 그러니까 연말이 다가오면 올해 내가 받은 배당금이 얼마나 되는지 꼭 한번 확인해보고 이 2천만 원이라는 벽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.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2026년부터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고배당주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로 따로 떼어서 과세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될 예정이에요. 장기적인 관점에서 배당을 꾸준히 잘 늘려온 우량한 기업들을 미리부터 좀 눈여겨보는 것도 아주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죠.
이제 국내든 해외든 모든 투자자라면 반드시 활용해야 할 절세의 치트키라고 할 수 있죠. 만능 절세 통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치트키는 바로 ISA,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. 저는 이걸 절세 마법 주머니라고 부르고 싶어요. 이 주머니 안에서는 어떤 상품으로 돈을 벌든 어떤 상품으로 잃든 전부 다 합산해주고요. 그렇게 남은 순이익 200만 원까지는 세금을 아예 안 받습니다. 그리고 200만 원을 넘어도 9.9%라는 아주 낮은 세율만 적용되죠.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? 두 번째 치트키는 바로 연금 계좌입니다. IRP나 연금저축 많이 들어보셨죠? 이 계좌들의 가장 큰 매력은 뭐니 해도 연말정산 때 내가 낸 세금을 현금으로 바로 돌려받는 세액공제 혜택입니다. 나의 노후도 준비하면서 절세까지 하는 정말 최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. 연금 계좌에 연간 최대 한도인 900만 원을 꽉 채워서 넣으면요.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148만 5천 원이라는 세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13월의 월급이라고 하죠. 12월이 가기 전에 아직 한도가 남아있다면 이 혜택 놓치지 말고 꼭 채우시길 바랍니다.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전문가들을 위한 팁이 있습니다. 만기가 된 ISA 계좌의 돈을 연금 계좌로 옮기면요. 기존의 세액공제 한도랑은 전혀 상관없이 옮긴 금액의 10%,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ISA와 연금 계좌,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쓰는 강력한 시너지 효과 꼭 한번 활용해보세요. 자, 지금까지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는데요. 이제 12월이 가기 전에 여러분이 꼭 실천해야 할 최종 체크리스트로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여러분의 2025년 절세 미션입니다. 첫째, 해외 투자자분들은 12월 29일까지 손익통산 꼭 실행하시고 250만 원 기본 공제도 활용하세요. 둘째, 국내 투자자분들은 금융소득 2천만 원의 벽을 넘지 않도록 꼭 확인해야 합니다.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의 공통 미션, 연금계좌 납입 한도를 꽉꽉 채워서 연말정산 혜택 절대 놓치지 마세요. 꼭 기억하세요. 세금을 아끼는 건 단순히 돈을 절약하는 걸 넘어서 여러분의 최종 투자 수익률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.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연말 절세 방안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